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 오후공채와 관련되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진행하고 이어서 이제 김기용 행정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 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실 거고, 그 외에 좀 전반적인 2차 공부 방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순환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 또 경제학이니까 이제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저는 이제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전임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5급 공채잖아요. 5급 공채에서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라는 면접을 제외하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차 관문, 그 PSAT 관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2차 과목들입니다. 이제 직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행정학이 공통 과목일 것이고, 그 외적인 과목들은 이제 선택 또는 직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소수 직렬을 제외하신다면, 일반 행정 직렬, 뭐 교육 직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재경 직렬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성이 다른 세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 돼요. 이제 경제학이라는 약간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법전 가지고 해석하고 이제 사례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를 또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일반 행정 직렬분들에게는 정치학,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행정학이라는 이제 서술 과목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1차는 이제 1차 과목에 그 맞춘 식으로 이제 과목 그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꾸준히,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시험 목전에는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2차 과목은 반대로 이제 1차 직전까지 이제 피셋이라는 1차 허들을 여러분들이 넘기 위한 시간을 쓰기 전까지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전 과목을 정리를 하시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논술 과목만 5과목을 본다면은 공부하는 방향성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 과목만 그 사시처럼 뭐 5과목, 6과목을 본다면은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시 또는 이제 또 이제 행시 맞죠? 5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과목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강점이 있잖아요. 이 강점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의외로 법 과목 쪽에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의외로 이제 수식적인 측면이 조금 잘 와닿아서 경제학이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대학 과목에서의 공부와 조금 비슷한 뭐 행정학, 정치학 이런 과목이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강점이 달라요. 이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은 생각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올 것이고, 또 어떤 과목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과목별로 공부 방향성을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그 방향성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법 과목이 있어요. 법 과목. 행정법이라는 공통된 과목이 있는데, 요거 이제 잠시 뒤에 김기용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 법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 공부 방향성도 잡아주실 거예요. 일단 조금 더 뭐 일반화시켜서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 과목은 조금 딱딱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법전을 보고 이제 판례나 뭐 사례 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이 과목의 독특한 점이 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체계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체계를 탄탄하게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는 건 좀 얻는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법 과목이 이제는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법대가 없잖아요. 법대가 없기 때문에 뭐 다들 처음 공부하시는 셈이 돼요.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반복, 이 커리큘럼 과정에서 반복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좀 탄탄하게 또 올라가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속성이 조금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학 또 재경직렬 분들에게는 재정학에도 그런 요소가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논술 과목은 그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고 해요. 또 이제 문과 분들이 또 일반 행정 직렬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대학교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하고 크게 괴리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라는 또 테크닉적인 측면은 또 필요해요. 물론 테크닉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당연히 지식을 쌓고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제 그 테크닉을 발휘하시면서 이 교수님과의 답안지 한 장을 놓고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내공의 깊이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또 행정 서술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술 과목은요. 실제로 한 번에 갑자기 좋은 답안을 쓰면서 이제 확 뛰어오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글을 조금 더 쓰는 거를 흥미롭게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험가에서 요청하는 또 이 수험 행정학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법 과목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큰 줄기를 잡고 거기에 이제 뭐 나달을 붙인다는 느낌일까요? 시야를 이제 쭉 연결을 하고 거기에 어떤 살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가시게 되는데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개성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안만의 독특함이 필요 없지만 아무래도 논술 과목은 내가 이제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나만의 포인트가 좀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쌓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정치학은 뭐 저도 이제 그 다른 과목들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정치학은 조금 더 양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을 수 있는 강사의 도움이 또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속성이 또 달라요. 이제 어릴 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법과 비슷한 과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그 과목들하고 이제 수학이 완전히 속성이 다르잖아요. 경제학은 수학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어릴 때 이제 수학 공부가 그렇게 흥미가 없었던 분들이 경제학을 처음에 겁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와요. 자,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례를 던져주면은 이제 예를 들어 행정학은 행정학만의 논리로 사례를 해석하는 답안을 써야 한다면 똑같은 사례를 보면서 경제학은 이 경제학에서 갖추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그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요령을 키우고 수학적인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또 분명히 실전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했던 수학에 비하면 경제학에서 요청하는 수학 그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릴 때 수학을 좋아했건 싫어했건 잘했건 못했건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초반에 접근할 때 조금 더 수월한 것이지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서 이제 경제학 과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나가시게 되면은 수학을 정말 싫어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 아예 정말 수학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으신 분들도 필요한 수학 요소를 더하고 그걸 경제학으로 접목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들 수월하게 고득점을 또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보면은 뭐 5과목이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한 3과목 정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2차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논술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온다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학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신다고 해요. 정말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조금 있지만 목표는 동일하죠. 목표는 이제 실전에서 1년 반 정도의 학원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실전에서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답안지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죠. 유일한 매개체인 답안지를 전달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잘한다 못한다 그거보다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답안을 만드는 것이 또 이제 수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과목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 행정학이라는 과목만 가지고 파고드는 분들이 이제 학부
대학원 뭐 석사, 박사 밟고 뭐 해외도 다녀오시고 그 과목만 정말 뭐 수십 년까지도 이제 파고드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정학이라는 이제 수험 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과목을 목적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경제학 강사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조금 더 잘 알고 다른 과목은 이제 저희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상담 등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학 비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일반 행정 직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일단 뭐 이론상으로는 5분의 1이에요. 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초시 합격 있죠. 초시.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년 2차를 이제 잘 치르셔가지고 합격하는 걸 이제 초시 합격으로 본다면 초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경제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쩌면 이제 내공이 조금 더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내공이라기보다는요. 방향성이에요. 본인이 어떠한 체계를 잘 만들고 갖췄다라는 방향성이 있어야지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제대로 된 답안을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초시 합격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초시 합격에서는 약간은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부족한 논술 과목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경작에서 실수를 안 하고 답안에서 점수를 잘 따내는 요령을 잘 갖추시고 또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체계를 갖추신 분들이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초년에는 전 과목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의 시간을 고작 한 달만 투자해서 실전에서 합격권으로 만들긴 진짜 불가능해요. 전 과목에 걸쳐서 밸런스를 맞추는 와중에 약간 더 경제학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초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시 때 경제학 공부 비중이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비중이 5분의 1이 아니고 보통은 한 40%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40% 정도까지 가시고, 근데 말만 40%, 시간만 4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도 있게 40%를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40%를 여러분들이 갖추신다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체크를 좀 하실 때 분명히 좀 수월함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충분히 또 굉장히 또 이제, 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 그 비중이 점수로는 이제 450점에서 100점이에요. 450점에서 100점이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비중은 한 40% 정도 잡고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좀 잘 맞춰주시는 게 기본적인 보통 초년의 수험 전략이 되고요. 자, 초년에 합격하면 좋죠. 초년에 합격하면 좋은데 이 시험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평균적인 합격 기간만 따져보면은 평균 거의 약 4년 정도입니다. 4년. 그러니까 평균이 4년이라는 것은 그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실제로 합격이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도 경제학을 초년 동안 이제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경제학이 보통은 이제 2년차,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60%까지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일반 행정 직렬분들은 이제 과목이 다른 과목이 4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상당히 많이 또 애로사항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점수 비중보다는 수험 중에 학습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이제 경제학이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험과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경제학 지식은 머릿속에 많이 쌓여 있어도 시험장에 또 들어가면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르쳐온 초시 합격생분들의 공통점은 경제학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상당한 이제 강점을 만드는 것이 이제 초시 합격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속성이 다른 세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 과정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 4단계의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순환부터 뭐 3순환이라는 커리큘럼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자, 과목별로 다르고 또 선생님별로도 달라요. 예비 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을 시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예비 순환은 요거 이제 그 3월 달부터 6월 정도, 6월, 7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게 예비순환 커리큘럼이에요. 경제학 기준으로 목적은 다른 과목도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를 혼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읽을 수가 없고요. 읽어냈다 하더라도 어디가 중요한지 또 얼마만큼 또 소화를 했을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보는 과목을 혼자서 책을 읽고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교수님이 쓰신 거죠. 혼자서 책을 읽고 그거를 1회독을 간신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그나마 미시는 조금 쉬운데 거시는 6개월 줘도 못 읽어요. 6개월을 줘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시와 거시의 교과서를 정확히 이제 한 달 정도죠. 뭐 26회 정도 커리큘럼이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읽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읽는다고 해서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00%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교과서를 이제 1회독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비순환의 목적입니다. 자, 교과서는 길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교수님이 상당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생략도 하셨고 때로는 너무 길게 설명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1회독을 한다. 혼자 읽으시면요, 뭐 합쳐서 반년이 있어도 이 경제학만 책을 읽어도 사실 소화가 못할 그 소화 안 될 부분을 한 달 만에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뭔데? 빨리 붙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따라서 예비순환의 목적은 사실 경제학 기준으로는 경제학의 소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루는 내용은 되게 깊어요. 그 학부생분들이 뭐 2학년, 3학년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제 한 달이 보통 예비순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답안지에 한 22줄, 23줄 돼요. 뭐 8장에서 10장 정도를 2시간 만에 문제까지 해결하고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과목별 목표란 말이에요. 교과서로 옮겨 적으면은 절대 이걸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뭐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5페이지, 뭐 10페이지까지 가요. 그대로 옮겨 적어도 너무 길어. 하지만 전달은 해야 되니까 1순환이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 이러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1순환이라는 과정에서 요약된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요약서. 이거는 이제 제 요약서가 있어요. 제 요약서가 있고 이 요약서는 3순환까지 쭉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머리에 남지 않고 또 책이 바뀌면은 다시 한번 또 재차 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시험장에서까지 이 시험날 전날까지 볼 수 있는 요약서를 1순환에 독파하는 것이 1순환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론 정리가 2번인 거예요. 예비순환에서 이론을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1순환에서 다시 한번 또 이론을 다루는데 보시다시피 목적이 조금 다르죠. 이쪽은 경제학 모르니 소개받자. 하지만 내공은 깊게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라면은 이제는 경제학이 뭔지는 아니까 답안에서 쓸 수 있는 정도 분량과 답안에서 요청하는 강점, 중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독파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비순환, 1순환 2번 정도 독파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객관식 수험가에서는 이제 이론 강의가 한 번만 딱 진행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죽어라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주관식 수험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론서를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다짜고짜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갑자기 문제를 푼다 막 시험에 등장했던 거 쉬운 거 몇 개 있습니다. 풀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락을 결정지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갑자기 풀어요? 소화 안 됩니다. 절대 소화가 안 돼요.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거를 이제 요약서 수준에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게 바로 1순환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요 정도 오시면은 이제는 문제 풀고 답을 맞추는 정도의 목적을 조금 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레벨이 생겨요. 전제는 수업 때 시키는 거, 그리고 복습 철저히 하고
요 간극 사이에서 또 부탁드리는 공부를 좀 철저히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1순환에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고요. 그 레벨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이제 2순환부터 진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8월 말 정도에 끝나면 요게 이제 11월 정도부터 시작해요. 다음 연도에 시험인데 11월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과제를 드립니다. 과제를 드려서 일단은 문제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20-30분 정도 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과제를 드리고, 요거 잘 지키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2순환입니다. 2순환. 이건 문제풀이 법을 배워요.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방향성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까지 배워야 돼요. 여기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1회, 2회, 세 번째 반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요약서는 그대로 갑니다. 요약서가 바뀌면 새롭게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또 무언가를 해야 되죠.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같은 요약서인데 그 요약서를 통해서 이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2순환이라는 시기를 11월 달에 거치면요, 2순환과 함께 또 겹치는 게 또 PSAT죠. PSAT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뒤에 PSAT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이걸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2차는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지고 1차 위주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높아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당장 이제 10일 정도 뒤부터 진행이 될 텐데, 시험 막바지의 3순환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3순환이라는 과정은 이거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실전 연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론 설명 비중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더 다양하게, 또 기출 문제도 더 다양하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3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3순환까지,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커리큘럼 진행 자체가 절대적인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경제학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 그런 분들은 의외로 1순환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3순환 바로 들었는데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희박한 정도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꾸준히, 내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공부를 했던 과목하고 속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좀 밟아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 일단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강사별로, 과목별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분야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야, 이게 뭐 게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게 뭐 자수일 수도 있는 거고, 반복을 정말 많이 하신 쪽은 잘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이거 뭐 붙잡고 며칠 밤새 봐야지 이제 본격적인 이게 레벨이 올라오는 거지, 한번 해보고 대회에 나갈 순 없잖아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또 보고 다시 한번 봤더니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너무 손에 익어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테마가 굉장히 많죠. 또 경제학은 또 연결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큰 커리큘럼 상에서 갑자기 연결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케인즈라는 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케인즈가 어떤 흐름에서 등장했는지, 또 케인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케인즈 전후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배워야지 그러한 동향과 흐름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목이라는 게 이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 속성이 달라요. 제 주변에는 이제 행정학을 사실상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한 번 정도 책 보고 들어갔는데 시험장에서 의외의 점수가 나오는 분들이 가끔 목격이 돼요. 정치학도 공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나의 어떤 말주변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세련된 표현이고 말빨이라고 하죠. 글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의외의 점수 고득점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과목은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간 살아온 본인들의 환경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정말 극소수만 요 정도 듣고
요 사이에 사실 시험이 있어요.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1차를 어떻게든 봤는데 공부는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학은 여기서 고득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극소수만. 하지만 대부분은 답안지를 쓰는 요령 방향성 자체가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행정법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양이뿐이 좀 이제 방대하고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순환이 이제 이런 정도로 소개가 된다면은 요거는 제 커리큘럼은 소개받은 것이지 이제 학원가의 순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제 그건 이제 소개를 못 받으신 겁니다.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비 순환부터 3순환까지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라고 학원가에서 이제 담당자분들이 아무리 소개를 해도요, 이거는 예, 교수님들, 강사님들의 이제 각각 강의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알 수가 없고요. 그거를 알 필요도 사실 없어요. 어떤 그 한 강사분이 예비순환 때 이제 강의하고 요거 하긴 하는데 요거 안 들어도 되니까 여기서 바로 뛰어들면 됩니다라는 커리큘럼을 무슨 수로 짜겠습니까? 양이 방대한데 반복을 많이 해야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반복을 하고요. 이 정도에서 충분히 강조를 줬다면은 여기서는 문풀만 해야 되는 테마가 있고요. 여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해야 되는 이론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커리큘럼대로 짜 맞춰 나가는 것인데요. 커리큘럼 몰라도 됩니다. 일단 공부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복습하실 때 훨씬 더 조금 자세히 보시고 중요하다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나중에 한 번에 암기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실 경제학은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만 다른 과목은 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경제학에서도 뭐 좀 사람 이름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보고 적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3순환이 종료되고 1차 이후에 2차까지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힘이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빨리 붙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인간 승리를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작하실 때 무조건 빨리 붙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결코 이제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로 이제 목전에 둔 시험을 목표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화 이제 기간이 보통은 1년 반 정도인 것 같고요. 정말 머리 너무 좋으신 분 있죠. 그죠? 이 친구는 대체 우주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불빛 쏘면은 부시고 나올 것 같은 외계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8개월, 뭐 1년 사이에도 붙는 경우가 있지만, 운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관운이라고 할까요? 관운이라는 것을 내가 만든 만큼 눈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고, 이건 부족한데 시험장에서 좀 아는 거 나와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는 게 나와도 좋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2차 과목을 꾸준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2차 과목에 대해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짜는 게 바로 이제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실 필요 없다. 그냥 예비 순환부터 꾸준히 내공을 쌓는 출발점부터 이제 도착점까지 꾸준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강의 간에 뭐 좀 하세요? 그거 좀 따라서 하시고 무리한 거 안 시키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순환 과정은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원 강의가 있을 거고 학원 강의 외에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수험가에서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는 없었는데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준비할 때 뭐 관리해 준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이제 7급이나 뭐 9급 준비할 때도 이제 학원가에서 관리를 해 준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이제 5급 공채는 주관식,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어떤 그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 주관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관리라는 단어가 좀 많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수능 공부를 뭐 체계적으로 학원의 관리를 받는다든지 하셨다라면은 혹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성인이고요. 5급 공채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굉장히 뭐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할 거 없어가지고 5급 공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혹시 할 거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다양한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열의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시장이 제가 같이 예비순환부터 공부하는 분들의 실력 형상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잠을 적당히 자야 됩니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마저도 조금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 주관식 시험의 합격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강의가 경제학 기준으로 시작돼서 이제 종료되기까지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4시간을 제외하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식사 시간 좀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공부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막 10시간, 11시간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장기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난 진짜 열심히 했다 하는 분들이 맥스를 찍으면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한 4-5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12시 정도까지 한 4시간? 하루에 10시간을 수업 외에 공부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죠. 흔히 이제 세간에서 이제 관리라는 단어를 고지고대로 생각하신다면은 그 뭐 10시간 정도는 네가 무조건 다른 짓 안 하고 게임방 안 가고 어디 커피숍에서 오래 떠들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겠다. 요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관리예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앉아있는 시간만큼 무조건 공부 시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관리를 받는데 10시간을 붙잡혀서 앉아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내가 이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뭐 핸드폰도 뺏겼어. 뭐 관리,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도 뺏겼으니까 할 게 없으니 혼자서 뭐 오목을 둔다든지 좀 이상하죠? 뭐 혼자서 나와의 어떤 그 결투, 체스 결투, 나 혼자서 뭐 이렇게 제로 게임, 뭐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1시간을 만약에 독서실에 앉아 있는다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숙면 잠깐 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오늘 공부를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밖에 못했다.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꾸준히 하신다면 진짜 많이 한 겁니다. 그 8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리 아닙니까? 내가 오늘 8시간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8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8시간 동안 뭐 이것도 보고 뭐 저것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우왕좌왕 보내는 그 8시간하고는 밀도가 저는 4-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목전에 둔 여러분들의 효율성은 뭐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뭐 중간고사 직전에 막 불꽃처럼 막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레벨의 강도가 하루에 적어도 4시간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조금 릴렉스하게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걸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이러면서 반복 횟수를 늘린다든지 공부 방향성, 즉 수업 시간 외에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관리예요. 그게 필요한 관리입니다. 원룸을 잡아서 뭐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룸에서 그런 시간을 쓰건 독서실을 잡아서 뭐 그런 시간을 쓰건 뭐 통학하시면서 집에서 쓰건 어디서 시간을 쓰시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지금 1시간이 너무 절실한 거야. 왜냐하면 명확히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 해야 될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수험가에서 학생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하신 정말 뭐 가까운 형이나 누나나 이런 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고 뭐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해봐라.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환간에 강의가 쭉 진행이 되면서 제가 적어도 제일 목표로 생각하는 거는 오늘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예비순환하고 1순환 사이 있죠. 이때는 경제학 기준으로는 한 3개월 정도는 경제학 공부를 아예 놔버릴 수도 있는데요. 본인에게 생소한 게 경제학이라면 그 놔버리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3개월이면 진짜 빨리 까먹어요. 휘발성이 좋다라는 이야기 하죠. 벼락치기 한 거 휘발성 높죠.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본 거는 갑자기 물어봐도 질문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한 번 더 1회독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좀 짜주고, 특히 저는 1순환과 2순환 사이의 징검다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 사이에 어떤 방향성 잡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문제의 풀이 방향성 잡게 여러분들이 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되게 재밌어요. 요 사이에는 다른 과목 하면서 제가 요청하는 게 하루에 30분이에요. 하루에 30분을 써도 다음 순환 사이에서의 레벨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을 관리한다. 전화기를 뺏는다. 졸고 있으면 와서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막 물 끼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관리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요거는 좀 어릴 때 우리가 그 수능 공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두고 그냥 눈만 뜨게 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공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받고 10시간,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고 10시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쌓이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테마는 오늘 복습하고 그리고 3, 4개월 뒤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대충 본 거나 다름없어. 그 3, 4개월 뒤에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 대충 단어만 기억나요? 그때 또 이제 방향성을 못 잡으면요, 그러면 거의 한 8개월 정도는 그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셈이 돼요. 따라서 이 복습 시간이 어떤 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과목별로 이제 멘토가 좀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요, 다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또는 방향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이제 강사로서 제일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조금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더 잘 보면 돼요. 하지만 공부 방향성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막 시간만 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메꿀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시기가 지나면은 행정법을 해야 되잖아. 행정법 기간이 지나서 탑도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행정학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이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진행하는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환 중 또는 순환 간, 요 사이에 다른 과목 이제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경제학 공부가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시험 목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공부 방향성을 잡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 재수 기숙사 학원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커리큘럼 이제 잘 진행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강점과 약점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경제학은 5급 공채, 지금은 이제 안 맞지만 외모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제학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행정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 문과 전공하셨던 분들, 경제학과 이런 거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힘들어 하니 그 힘들어 하는 시기는 당연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힘을 안 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힘들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목표가 되고요. 절대 좋은 강의는 강사가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할 의지를 갖고 이 순환을 좀 밟아 나가시는 게 본인의 목적이 됩니다. 예비순환 전과목 쭉 거치시면요, 이 수험가의 이 커리큘럼이나 이제 이런 방향성 순환 같은 것들은 다 머리에 들어와요. 다 머리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좀 산만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헷갈리면은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경제학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좀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공부간에 이제 과목별로 사실 멘토가 조금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한데, 적어도 저희 학원분 선생님들이 좀 전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관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자는 것 같아서 전화해봤어? 이런 관리 말고요. 이제 어떤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지침을 또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종합반 있죠? 프라임 종합반의 어떤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은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는 담당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부분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브로셔 받으셨잖아요. 저 그거 아직 안 봤는데, 예, 거기 적혀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순환, 1순환 사이의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요때는 좀 어렵거든요. 2순환 정도가 되면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요때 제대로 된 체계와 관리 없이 실력이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체계와 관리를 통해서 레벨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관리에 여기 이쪽에 좀 집중을 해놨어요. 예, 이 순환간에는 열심히 복습하시고, 요 사이에는 이제 좀 과제를 드립니다. 조금씩 하루에 30분 정도. 요것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요 사이에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요 사이에 다른 과목 하시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 주말에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그걸 이제 주간, 예를 들어 OX 퀴즈를 매주 드리면서 뭐 점검을 강제로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전 과목 레벨을 끌어올린다면은, 그래야 이거 공부할 맛 나죠. 왜냐면 이게 하나도 2차가 안 돼 있는데 1차만 붙었어. 야, 3, 4개월 남거든요? 이 3, 4개월 사이에 어떻게 또 전 과목을 또 끌어올리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의 그 경쟁자는 다 1년차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3년차, 4년차, 뭐 6년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점수를 이제 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3순환에서 3, 4개월 정도면은 내가 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피셋을 준비하는 분하고, 아, 나는 답이 없어. 뭐 다른 과목은 어떻게 좀 쉬운데, 와, 행정법하고 경제학은 뭐 도저히 감이 안 와. 피셋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따라서 앞으로 뭔가 스위치를 바꿨을 때에도 그 전에 얼마만큼 끌어올렸는지 여부가 실제로 그 다음에 효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월에 시작해서요, 뭐 3월에 1차 보고 6월 달에 시험 보고 합격하시는 게 제일 빠른 코스인데,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극소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인데, 안 될 거는 없어. 안 될 거는 없지만 일단은 본인을 믿고 가는 게 맞죠.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두 번째 시도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좀 어영부영 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요거 이제 6월달 끝나고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럼 어떤 과목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과목은 좀 힘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승산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초반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요 다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목적을 좀 강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좀 내년 합격을 목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을 항상 저는 좀 제 공부 커리큘럼에서는, 경제학 공부 커리큘럼에서는 항상 그쪽으로 잡아요. 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했을 때는 불가능, 확률 제로. 어렵지만 적어도 나에게 일어날 확률이 한 10%? 15%? 20%요. 예, 그 정도까지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시기에도 사실 본인에게 부족한 과목에 더 열을 올릴 수 있어요. 경제학이 전혀 손이 안 잡히는데 행정법을 막 불나게 공부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경제학이 손이 잡혀 있으니 내가 조금 부족한 행정법, 행정학을 더 불나게 공부해서 요거 시험 끝났을 때에도 상당한 레벨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학원 커리큘럼이고요. 또 종합반이고 또 이제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게 경제 학문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수험이에요, 수험. 사실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고, 뭐 교수님들에게 문제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답을 다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답을 쓰라고 하시면요, 그거 힘들어 하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무언가 잘 해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완전히 좀 뒤엎일 수도 있는 거는 기본기가 빈약하면 앞으로 전진을 못 한다는 거. 기본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요건 또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예비순환 단계니까 이건 암기를 해놓고 문제 조금 풀리는 느낌 나면 다음으로 뛰어넘자. 그 똑같이 3번 암기한다고 시험장에서 조금 바뀌면 못 풀어요. 따라서 공식이건 이론이건 어떤 논리건 모두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 이 수험 공부의 또 기본이기도 합니다. 요청되는 게 너무 많죠. 짧은 기간에 좀 압박을 갖고 빨리 진도를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기본기까지 갖추라고 하기 때문에 이 5급 공채 주관식 쪽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에서 객관식을 뭐 만점을 받아오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예비순환 1순환 정도 끝나신 분하고 경제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이 훨씬 더 레벨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신 분들이 다른 데서 객관식하고도 뭐 견주어봐도 경제학 실력에선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주관식을 위한 포인트를 잡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여러분들 합격이 목표죠. 그죠? 합격이 목표가 아니시면 이거 시작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좀 수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석 싫어요? 신문 기사에 나와요. 미용실 다녀오셔야 돼. 그래도 좋죠? 예. 재작년에 이 정도 이제 시간으로 공부하신 분이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에 수석 합격하셨어요. 경북대 수석 합격생 분이 계신데 그분도 사실 좀 여기서 조금 이제 산만하더라도 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고 요거 건너뛰셨어요. 건너뛰시고 여기서 조금 더 치열하게 하신 분이 경제학 고득점 받고 다른 과목도 잘 받으셔가지고 수석 합격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다만 행정학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었겠죠. 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한 전 과목의 목차를 쭉 들춰보시잖아요. 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목차만 봐도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려면은 많이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하는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반복할 때마다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의를 통해서 이런 효율성들을 캐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은 내년 합격은 분명히 그 남의 일만은 아니고요. 본인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본인의 관운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해 중심의 강의가 느려 보여도 결국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경제학에는 수학적인 요소가 조금 필요합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뭐, 그래도 뭐, 학생들 수학 과외 이런 거라도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교 입학하시고 지금까지 수학 거의 안 건드리시죠? 거의 안 건드리시고, 이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또 다가올 줄은 몰랐을 텐데,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곧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이 많은 것들이 요청되진 않습니다. 또 수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은 필요해요. 왜 미시경제학은 주어진 어떤 재원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에서도 뭐 속된 말로 합성미분, 속미분, 겉미분 이런 거 필요하고요. 이제 드물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이제 그 왜 미분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련을 좀 키워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경제수학 특강 같은 것들이 학원가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저도 이번에 3월 2일, 3월 3일에 입문자 특강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 이제 첫날 미시 경제수학 그 하루에 다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며칠 두고 뭐 끙끙 앓을 필요는 없어요. 자, 뭐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제가 준비한 건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전이잖아요. 그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력은 쭉쭉 올라요. 근데 너무 매일매일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그 여학생분이셨는데 하루에 물어보니까 4시간, 5시간을 자고 나머지는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대요. 정말 대단한 괴수입니다.
공부 괴수인데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한두 뭐 달 만에 끝내는 공부도 아니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장기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니 뭐 대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무슨 체력 관리? 뭐 통학 자체도 사실은 체력 관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힘드신 시기가 되면은 그 좀 해오셨던 운동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운동은 또 이 시험하고 또 거리가 좀 있고요. 좀 그래도 뭐 계단을 뭐 좀 오르는 건물 하나 붙잡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산에 잠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올라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헬스 같은 거 좋아하시면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체력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봤어요. 배드민턴 동호 클럽 있거든요. 저 산에. 거기를 가입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4시간 반 정도를 땀을 뻘뻘 흘리고 체력은 너무 좋아. 근데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 네, 요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불합격하셨어요. 제 지인이었는데 불합격하시고 배드민턴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요건 좀 곤란하다. 요건 좀 곤란하고 체력 관리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규칙은 없고 내가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시간에 그 리듬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터디 관심 많아요. 스터디는 보통 요 시기하고 요 시기에는 진짜 잘하는 분들하고 스터디를 해봐야 그 막 10시만 받고요.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하면은 서로 몰라. 서로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게 틀린 내용인 경우도 많더라고. 이때는 각각의 강의 자체를 매일매일 충실하게 복습을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더러는 이게 좀 학문 자체가 뭐 주관식이니까 뭐 경제, 신문 같은 걸 좀 봐야 되나? 아닙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지루함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재미없지만 공부를 이제 알아가는 재미를 느낀다면 베스트지만 진짜 하기 싫은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루함과 이제 진득히 싸우시는 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이것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이때도 의욕이 생기고 초시 합격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카페가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도 하시면 되고요. 뭐 얼른 들어가 보셔도 경제학 질문 많이들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식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저를 이용해 먹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카페고 에코마인드입니다. 환경단체 같은 느낌 들죠? 이코노믹스 마인드를 결합하려고 했는데 몇 개의 단어가 선점당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놨더니 환경단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에코마인드 갑시다. 닉네임 자꾸 뭐 환경사랑 뭐 나라사랑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멘토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론 저는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강사이지만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시간을 보내왔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의 또 가벼운 또 이야기를 좀 많이 진행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학생분들의 고충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기울였고 이 경제학 빨리 합시다. 경제학 빨리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경제학 빨리 고득점 받으셔서 이제 빨리 합격했다. 요거를 좀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사실 그거잖아요. 뭐 수석이라기보다는 좀 빨리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과목에 펑크를 내면 안 된다. 초년에는 아무리 이 과목이 재밌어도 그 과목만 하시면 안 돼요. 재미없는 과목도 좀 밸런스 있게 좀 해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방향성 잘 잡아가시면서 시간을 보내자.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법 과목과 관련돼서 저희 학원은 이제 김기용 선생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